당신에게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해가 안 되는 날.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바닥나는 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당신이 평생 믿어온 이 말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말할 뿐이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너무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기회가 온다고 배웠습니다. 웃어야 한다고 했고, 맞장구를 쳐야 한다고 했고, 관계를 넓혀야 산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60이 지나고 70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사실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늘지 않고 피로만 늘어난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본질만 남는다. 즉, 젊을 때는 예의로 가려졌던 얼굴이 노년에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사람은 더 귀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은 더 노골적이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노년을 망치는 최악의 착각이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상대의 인격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지 못한 이유는 정말 예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된다. 노년의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 그저 상대의 불안과 욕심을 받아주는 말. 쇼펜하우어는 이런 대화를 정신의 낭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의 세 가지를 단호히 줄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말을 줄여라.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당신의 말은 가벼운 소음이 아니라 무게를 갖게 됩니다. 둘째, 사람을 줄여라. 이 말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신의 자유는 줄어든다. 노년의 품격은 인맥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에서 결정됩니다. 셋째, 지갑을 지켜라. 노년에 가장 많이 깨지는 관계는 돈에서 시작됩니다.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돈은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은 인간 본성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노년에 지갑을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차갑지만 정확합니다. 노년의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비로소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침묵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정리됩니다. 당신이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졌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는 군중에서 자라지 않는다. 고독에서 숙성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노년은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말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기대를 줄일수록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신호라는 것,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말 줄이고 사람 끊고 인생이 편해졌다면 그건 패배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몸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확장하고 싶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늘리고 말을 늘리고 가능성을 늘리고 관계를 늘려야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복은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아서 유지된다. 이 문장은 노년의 처세술을 한 줄로 요약한 말입니다. 노년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받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과감해져야 할 시기다. 왜일까요?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엇이 쓸모없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었던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반대로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당연하게 가져간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년이 힘든 이유는 몸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을 의무감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사람이니까. 이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노년에 부담스러운 관계는 독입니다. 서서히 당신의 존엄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처세술은 기술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거절할 용기, 침묵할 용기, 물러설 용기,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타인의 삶을 빌려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오해합니다. 고독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선별된 상태입니다. 아무나 곁에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정신의 귀족성이라 불렀습니다. 모두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깊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혼자가 되는 순간은 처음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평온으로 바뀝니다. 눈치를 볼 사람이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삶에서만 진짜 생각이 자라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외롭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외로움은 깊이를 낳고 군중은 소음을 낳습니다. 노년에는 소음보다 깊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요즘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 허전하다면 그건 당신이 쓸모없는 관계를 졸업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메시지가 줄어들었다면 그건 당신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평화는 사람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관계를 끊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주도권입니다. 고독은 패배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인생만이 끝까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 줄이고 사람 끊고 인생이 편해졌다면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가장 늦게 가장 중요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노년의 처세술이며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년에 사람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까칠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사람 좀 둥글게 살아 하지만 슈로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대중의 호감은 지혜의 증거가 아니다. 노년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끝까지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 발짝 물러서면 배신이라 느낍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기준에서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계약서, 없는 거래와 닮아 있습니다. 웃음은 이자로 돌아오고, 호의는 권리로 바뀌고, 침묵은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감사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너무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인간은 받은 은혜보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도 더 큰 관계도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정은 어디에 두나요? 정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정은 아껴 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자산처럼 다루라고 말합니다. 아무데나 쓰면 금세 바닥납니다. 노년에는 감정을 현금처럼 써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이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화가 옵니다. 반갑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런 전화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받았을 전화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잠시 망설입니다. 이 망설임이 바로 성숙의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내적 기준의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상태가 기준이 되는 순간, 기분이 좋으면 받고 기운이 없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노년의 자유는 이렇게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자기만의 속도, 자기만의 호흡, 자기만의 하루 사람에 맞추느라 깨졌던 리듬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노년의 회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싫은 일이 사라졌을 때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사람을 줄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필요한 사건을 삶에서 제거하는 일. 당신이 요즘 조용해졌다면 그건 우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잡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수가 줄어든 것은 표현력이 줄어서가 아니라 말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의 징표로 침묵을 꼽았습니다. 말을 아는 사람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말이 줄어드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정제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지켜내기 위한 삶으로 설명하는, 삶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에서 유지하는 인생으로. 이 전환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고독을 선택한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자기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에 혼자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으로 살 수 있는지에 있다. 이 문장은 노년을 위한 가장 정직한 조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모든 관계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몇 개의 침묵과 몇 명의 사람만을 남기겠습니까? 선택은 지금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말 줄이고 사람 끊고 인생이 편해졌다면 그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가장 값진 노후입니다. 그리고 이 값진 노후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큰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만남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닳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노년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로 행복해진다. 노년에는 이 말이 더 선명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불행하고,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지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처세술은 결국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남의 말에 내 기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 차갑게 말했는지, 누가 내 안부를 물었는지, 거기에 내 하루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공짜로 가져가려 합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 긋기입니다. 연락을 바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남을 거절해도 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도 됩니다. 노년에는 빠른 대답이 미덕이 아닙니다. 느린 대답이 방어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은 대부분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왜 안 돼? 왜 그래? 그럴 때는 짧게 말하십시오. 그냥, 그래, 이번엔 어렵다. 다음에 하자. 짧은 말이 당신을 지킵니다. 또 하나, 노년의 돈은 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대부분 도움 요청이 아니라 관계의 서열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이때 당신이 지갑을 열면 상대는 감사보다 기대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갑을 지키는 사람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혼자 산책하고, 한 번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한 번은 아무 소리 없이 창밖을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능력은 이렇게 길러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살고, 사람을 줄이면 시간이 살고, 지갑을 지키면 평화가 삽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기면 드디어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지치게 한 사람에게 한 발짝만 멀어지십시오. 그 한 발짝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더 깊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